에코말 둘째 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로가기 키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가기 키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키보드에 보시면 우리 키보드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뭐 A, B, C, D, 1, 2, 3 다 세보면 나오겠죠. 그렇죠? 106개로 되어 있습니다. 106개 중에서 그냥 1, 2, 3, 4라든지 A, B, C, D라든지 하는 이런 거 말고 F1번, F2번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컨트롤 C 이런 거 있죠. 복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가기 키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건 몇 개나 되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많이 쓰는 거, 아니 예전에 보긴 봤어 라는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내기 딱 좋지 않습니까? 모르는 걸 내면 딱 좋잖아요. 첫 번째 F1번은 도움말이고, F2번은 이름 변경이고, F3번은 검색 결과고, F5번은 세로 고침이고, 그 다음에 Alt하고 화살표, 좌우 화살표 어디서 쓰는 거냐면 여기 내 컴퓨터를 실행해 놓은 상태에서 Alt하고 좌우상을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좌우상 한번 움직여줘요. 이렇게 그 직전에 왔다 갔다 한 거 제가 제일 먼저 어떻게 갔었냐면은 내 컴퓨터 실행해서 강좌 녹화 들어가서 여기서 어느 폴더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하나씩 가는 거예요. 이전 다음 인터넷상에서 다음 화면 이전 화면 우리 예전에 사용했던 것들을 여기서 이전 화면 들어가고 그 다음 화면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런 거 이거를 Alt키 눌러서 다음 이전 했던 거를 히스토리를 보는 거죠. 히스토리. 예. 그것이 바로 Alt하고 좌우 화살표다. Alt ESC는요, Alt하고 ESC 키를 누르면은 화면 밑에 보시면 돼요. 화면 밑에 보시면 뭐가 이렇게 움직이죠? 뭐를 제가 사용했는지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Alt 탭을 누르면은요, Alt 탭을 누르면 이렇게 보이세요? 현재 제가 뭐를 사용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을 하나를 실행해 놓은 게 아니라 2개 이상을 실행해 놨을 때 보시면 더 편해요. Alt 탭, Alt를 누른 상태에서 탭 키를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Alt하고 엔터를 누르면 등록 정보가 나와요. 속성 대화 상자. 등록 정보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C 드라이브에 대해서 Alt 엔터를 쳐요. C 드라이브. C 드라이브 안에는 36.8GB 정도를 사용을 했고요. 현재 436GB 정도가 남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도구 기능에는 뭐가 있고 하드웨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공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 안에 들어가 보면 HNC라는 폴더가 있어요. 한글 앤 컴퓨터. 한글 2007이 담겨 있는 폴더입니다. Alt 엔터를 누르면은 이 안에는 62.4MB 정도의 데이터가 들어있고 파일은 159개고 폴더는 20개고 그런 것들이 보여요. 얘를 공유를 설정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도 보이고 이런 걸 우리는 속성이라 그래. 속성, 등록 정보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보이고 그 다음에 Alt F4번 여러분들 창을 닫을 때 어떻게 닫습니까? 자, 메모장을 제가 실행해 놨어요. 이 메모장을 어떻게 종료합니까? 저 끝에 있는 X 빨간색 단추 이거 있죠? 요거 닫기 단추 누르는 거 아시죠? 이거 시험에 안 내죠. 다 아는데 이거를 모른다. 야, 이게 닫기 단추래. 나 태어나서 처음 봤어. 그 사람은 컴맹이야. 그분은 이 과정에 안 와. 근데 이 정도는 알아. 이거 화면 크게 작게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다 알아. 그래서 이거 시험에 안 내. 뭐를 내느냐? 여기 있죠. 여기 제일 왼쪽이 뭐예요? 요거 메모장에 그림 보이세요? 왼쪽에? 얘를 더블 클릭해도 종료가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 네이버 실행해 놓을게요. 네이버가 어디 있느냐. 포털 네이버를 하면 네이버 창이 하나 열리겠죠? 어쭈 안 열리고 덤비는데 그럼 이해를 하지 뭐.
자, 보세요. 여기는 그림이 안 보이지만 저 왼쪽 위에요. 얘 따당 닫혔어요. 메모장도 실행해 놓고 나서 여기를 따당 메모장 닫혔고요. 계산기도 실행해 놓고 나서 얘를 따당 닫혀야.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네이버가 이제 열리네. 주체계. 여기 누르면 이런 메뉴가 떠요. 여기서 닫기 눌러도 되고, Alt F4라고 써있죠? 예, 짜당 닫혀요. 여기도 보시면 닫기라고 되어 있죠? 예. Alt F4번 눌러도 닫혀지는 거고요. 그렇죠. 생소한 거야. 우리한테는 이런 것들을 시험에 많이 낸다. Alt 프린트 스크린 키는 뭐냐면요. 우리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프린트 스크린 키 제가 아래 한글 한번 실행해 놓을게요. 아래 한글을 한글 2007을 실행해 놓고 뭔 소리야 이게 한글 2007을 실행했어요 지금. 근데 여기다가 제가 그 메모장 화면 있잖아요. 이거 화면 이거를 아래 한글에서 설명하고 싶은 거야. 우리 책들 보면은 교재들 보면 그렇게 많이 돼 있잖아요. 컴퓨터 실행 화면이. 이때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F12번 오른쪽에 있어요. PRTSC라고 돼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현재 보이는 이 전체 화면이 복사가 돼요. 그럼 여기다 놓고 붙여넣기를 누르면 화면이 그대로 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계산기 같으면 어때요? 창이 되게 작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고 예를 들어서 붙여넣기를 누르면은요 이렇게 떠요. 이렇게 정신없이. 그런데 Alt하고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잖아요. 그럼 현재 제일 위에 있었던 얘 있잖아요. 얘만 떡하니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 이런 책들을 만드시는 분들은 다 프린트 스크린 키, Alt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러가지고 교환을 만드는 겁니다. 이래갖고 여기다 놓고 얘는 계산기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저런 기능이 있어요. 쭉 정리해서 출판사로 보내면 출판사에 있는 디자이너가 예쁘게 꾸며가지고 책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화면 캡처한다 그러죠. 화면 캡처. 예, 화면 캡처. 근데 이제 화면이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화면이 이렇게 벗어나지 않습니까? 양이 많아서. 이런 건 캡처가 안 돼요. 우리 윈도우상에서는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화면이 벗어나서 안 보이는 건 어떻게 한다? 윈도우상에서는 안 하고 다른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또 예.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화면 캡처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자, 컨트롤 A는 뭔지 아시죠? 전체 선택하는 거잖아요. 컨트롤 ES 시키는 컨트롤하고 ES 시킬 딱 누르면 시작 누른 거랑 똑같아요. 에이, 시작 버튼 키보드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키보드 보시면은 제일 아래줄에 컨트롤하고 알트 사이에 그 깃발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사각형 4개로 되어 있는 거. 요게 시작 버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없는 키도 있거든? 오래된 키. 예. 그런 경우는 컨트롤 ES 키를 눌러서 시작을 누르는 거예요. 예, 마우스로 누르면 되잖아요. 시각장애인은 마우스 사용 못 하잖아요. 시각장애인은 마우스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로만 한다? 키보드로만 한다. 이게. 컨트롤 쉬프트 ES 키. 컨트롤 쉬프트 ESC. 왼쪽 위에 쪼르륵 나란히 세로가 있어요.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이런 창이 떠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시고 ESC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떠요. 작업 관리자라 그래요. 현재 제가 실행해 놓은 게 5개예요. 여러분 전자출석부하고 제 홈페이지하고 녹화하는 프로그램하고 메모장하고 그 다음에 현재 보고 있는 교환하고 5개를 실행해 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성능을 가서 보면 이렇게 코어가 4개가 움직이고 있어요. 코드 코어 CPU예요. 현재 메모리가 얼마큼 사용되어 있고 CPU는 현재 한 10%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코어가 많은 거는
20개짜리도 있어요. 20개. 근데 CPU 가격만 한 200만원 넘어요. 보통 우리 컴퓨터 하나 뭐 노트북도 요즘 3, 40만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저렴한 거는. 근데 걔는 CPU만 200만원이 넘어. 뭐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거겠죠? 자동차로 말하면 탱크 같은 자동차, 덤프트럭 같이 힘 좋고 이런 거. 벤츠처럼 안락하고 덤프트럭처럼 힘 좋은 그런 컴퓨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컨트롤하고 휠을 고르래요, 휠. 자, 뭐냐면 이거예요. 컨트롤하고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위에 보면 휠이 있지 않습니까? 휠을 굴리면 어떻게 돼요? 위아래로 움직이면 화면이 확대되고 축소가 되죠? 확대되고 축소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엑셀에서도 그렇게 되고 파워포인트도 그렇게 되고 인터넷도 그렇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오, 글자가 커졌어요. 그렇죠? 글자가 커졌어. 그렇게 해서 화면의 글자의 크기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 있다더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기서 더하기 빼기 눌러도 되고요. 여기서 휠을 굴려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크게 막 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쉬프트 키, 쉬프트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키보드 중에 쉬프트가 양쪽에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쉬프트란 뜻이 뭐예요? 상승하다, 상승, 올라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키보드 중에 두 개가 있는데 아래 거에 있는 걸 누를 땐 그냥 누르지만 위에 글자를 누를 때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글자를 누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쉬프트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볼게요. 우리가 딜리트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이라든지 아니면 내문서상에 있는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딜리트 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휴지통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쉬프트하고 삭제 명령을 걸면 휴지통이 안 가요. 바로 삭제가 돼요. 우리가 어떤 거를 이렇게 삭제를 한다. 이렇게 끌고 가면 휴지통을 끌고 가면 휴지통으로 가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가면은요. 삭제라 그러네요. 휴지통으로 이동이 아니라 영구 삭제라고 나와요. 그때 엔터를 탁 치면 이해가 되는 거죠. 요거는 아니오지만 현재는 이해 쪽이 가 있거든. 그렇죠. 이렇게 엔터 치면 아이콘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바로가기 메뉴가 뭐예요? 바로가기 메뉴? 노인복지에 관해서는요, 컴퓨터를 강의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클릭 하세요 그래요. 우클릭 뭔지 아세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랬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라는 거의 정식 명칭이 바로가기 메뉴를 부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즉 오른쪽 버튼 요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 있죠. 이거요. 이거를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우클릭하면 나오는 메뉴가 바로가기 메뉴라고 한다고. 근데 마우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쉬프트 F10번 누르는 거예요. 쉬프트하고 F10번. 또 그 스페이스바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Alt하고 컨트롤 사이에 윈도우 로고 키 있잖아요. 시작 버튼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또 하나 이상한 거 있죠? 줄 쳐져 있는 거 네모 안에. 우리 키보드에 제일 아래줄에 보시면 스페이스바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한 세트씩 똑같이 있잖아요. 거울을 마주 보듯이 하는 거. 그런데 오른쪽에는 특별히 Alt하고 컨트롤 쪽에 네모난 거에 줄 쳐져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키에는 거기 화살표도 그려져 있어요. 그게 바로가기 메뉴 부르는 거예요. 우클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여기는 내 컴퓨터에 대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싶어. 근데 마우스가 고장이라서 안 움직여. 그럴 때 얘 누르는 거예요. Shift F10번 눌러도 되고.
Shift F10번 눌러도 되고 이렇게. 그럼 이제 거기 가서 뭐 하면 된다? 속성, 뭐 이름 바꾸기, 삭제, 키보드로 위아래 움직이면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마우스로만 했는데 키보드로도 움직이거든, 위아래 이런 거는. 그리고 그 메뉴를 안 쓸 때는 ESC 키를 누르면 빠져나오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 모두 다 대부분이, 뭐 저도 그렇지만은 마우스가 편하잖아요. 근데 저는 키보드도 사용할 줄 알고 마우스도 사용할 줄 알지만 많은 사람들은 키보드보다는 마우스만 잘 알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마우스 동작이 뭐뭐 있어요, 여러분들? 마우스의 동작, 클릭, 더블 클릭, 트리플 클릭, 아세요? 트리플 클릭? 땅땅땅 3번 누르는 거? 모르세요? 마우스도 다 모르시네. 큰일 났네.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있죠? 오른쪽 버튼 2번 누르는 건 있어요? 오른쪽 2번 누르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 하는 것도 있어요?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 하는 거 있어요? 서로 달라요. 트리플 클릭만 모르시는 거죠? 트리플 클릭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인터넷상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는 트리플 클릭을 보통 잘 안 하는데 인터넷이라든지 워드, 아래 한글 같은 데서는 많이 해요. 뭐냐면은 여기서 해볼까? 우리가 이제 글을 쓰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글을 계속 쓸지 않습니까, 옆으로? 그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서는 메모장에서 안 움직여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안 움직이네요, 메모장에서는. 그런데 한글 2007에서는 왜 이래? 여기서 이제 글을 쓰잖아요. 네이버가 열렸나? 저기 보세요.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죠? 하나, 둘, 셋. 자, 그럼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한꺼번에 써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됐어요? 여기서는 하나, 둘, 셋. 트리플 클릭하는 거 달라요, 기능이. 문단에서 3번 누르면 문단 밖에서 트리플 클릭하면 문서 전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마우스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마우스에 또 휠이 있죠, 휠. 굴리는 거 말고 누르는 것도 있어요. 이거 굴리는 거 말고 이렇게 누르는 것도 있어요. 누르는 거. 이건 엑셀 시간에 잠깐 보여드린 것 같은데, 화면 움직일 때 쓰는 거.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우스에 관한 시험은 잘 안 나와요. 키보드에 관한 게 잘 나와요. 자, 컴퓨터에 CD가 있어요. CD. 오디오 CD라든지 게임 CD라든지 학습 CD라든지 또는 한글 2007이나 오피스 CD가 있단 말이에요. 얘를 컴퓨터에다 집어넣으면은 자동 실행 기능이 있는 애들은 무조건 작동을 해요. 한글 2007 CD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설치 명령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 불편하죠. 난 설치해놨는데 또 설치하러 들어가니까 그땐 Shift 키를 누르고 CD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자동 실행이 안 된다 이거지. 예. 그런 게 좀 있다더라 하는 거. 그래,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이거 윈도우 로고죠. 자, 윈도우 로고는 시작 버튼 누르는 거랑 같다 그랬죠? 예, 그건 다 알아요. 요거는 시험에 안 나. 대신에 얘를 누르고 다른 걸 누르는 거야. 윈도우 로고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D, 그럼 뭐가 된다? 화면에 열려있던 게 닫혀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요거 윈도우 로고 플러스 알파벳 E, 그럼 뭐가 된다? 익스플로러가 열려. 익스플로러가 뭐예요? 내 컴퓨터 창. 그 다음에 로고 플러스 F는 뭐다? Find. 뭐가 나온다? 예, 검색 결과.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정면에 관한 자료를 찾아봐라 그러면 컴퓨터가 이정면을 막 찾을 거란 말이야. 여긴 즐겨찾기에 지금 하나 있나 봐요. 여기서 하나만 나왔나 봐. 이렇게 검색을 해주는 거죠.
로고 플러스 L은 뭐냐면 락. 사용자를 잠군다 이거지. 사용자 계정을. 시작 버튼 누르면 우리는 여기에 저는 렉처라고 돼 있고 여러분은 뭐라고 돼 있어요? 01020304 이렇게 숫자로 돼 있을 거예요. PC 번호를 제가 만들어 갖고 거기다 넣어놨는데 이게 잠긴단 말이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지금 녹화하는 것 때문에 못하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U는 뭐예요?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센터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접근성 센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이에요. 즉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도 인터넷을 해야 되고 장애인도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몸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청각장애, 시각장애 또는 색약장애 또는 지체장애 따라서 그분들이 접근하기 쉽게끔 뭔가 기능을 만들어 놔야 돼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두 팔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인터넷 합니까? 어떻게 문서 작성해요? 여러분 두 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컴퓨터 하실 거예요? 마음속에서 쫙 움직이면 쫙 글자가 막 써져? 그러면 뭐 노벨 평화상 받게? 어떻게 합니까? 입에다 붓대를 물고 하든지 하겠죠. 근데 여러분 입에다 붓대 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교육을 받을 때 입에다 붓대를 무니까는요 입에서 이렇게 침도 흘리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머리띠 있잖아요. 머리띠 헤어밴드 거기다가 이렇게 붓대를 달아요. 그래서 그거로 이렇게 콩콩콩 찍어요. 근데 되게 아파요. 목이 한 3, 4일 고생합니다. 안 쓴 근육을 건드니까는 이게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입에다 이제 붓대를 물고 A, B, C, D를 치는데 그럼 컨트롤 A는 어떻게 눌러요? 쌍기역은 어떻게 눌러요? 이 붓대를 두 개 물고? 그럼 컨트롤 쉬프트 ES 시키는 어떻게 눌러? 아까 작업관리자 창 부르는 거 있었잖아요. 컨트롤 쉬프트 ES 시키 누르면 이 작업관리자가 열려야 되는데 붓대를 3개 물고 해요? 거의 묘기잖아 그러면. 그럴 때 쓰는 게 접근성 센터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잘 나와요. 그때가 설명드릴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봐 주셔야 되고요.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 뭡니까? 예전엔 단축 아이콘이라고 불렀죠? 단축 아이콘 뭡니까? 요렇게 화살표가 적혀있는 요런 아이콘 있잖아요. 요거. 이걸 바로가기 아이콘이라 그러는 거예요. 얘는 역할이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문서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느 폴더나 어느 드라이브에 관한 정보를 위치 정보만 갖고 있는 위치 정보만. 자, 여기 있는 한글 엑셀 2007이라는 요 아이콘은 실제 이게 아니죠. 여기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가서 보면은 실제는 어디 있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 여기 한글 2007이 있는데 이걸 속성에 가서 보면은 실제 아이콘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야. 위치앱을 열어볼까요? 그럼 알아서 그걸로 찾아주잖아. 얘잖아. 얘가 진짜야. 근데 어디에서 찾아가야 되는데 얘가 지워지면 어떻게 돼요? 원본이 지워지면 말짱 꽝이 되잖아요. 그래서 걔를 숨겨놓고 가짜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모르고 얘를 복사해가. 요것만. 그럼 집에서 한글 2007이 되는 줄 알고. 안 되죠. 당연히. 집에 한글 2007이 있으시면 얘도 똑같은 정보니까 작동이 되겠지만 우리 집에 한글 2007이 없어. 우리 집에 엑셀 2013이 없어. 어떤 분은 요거 아이콘을 복사해 가시더라고. 당연히 안 되죠. 프로그램을 복사해 가도 안 돼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되는 거죠. 위치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바로가기 아이콘이다.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원본은 그대로 있고 원본을 삭제해도 바로가기 아이콘은 있는데 작동은 안 되고. 그런 정보가 거기 나와 있다 하는 거.
그래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아이콘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들어요? 만드는 방법.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한대요. 바로가기 메뉴를 만드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제가 길버 커마리 2급 실습 파일이라고 하는 이 폴더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가기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렇죠. 여기요. 어디 갔느냐.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얘를 여기다 꺼내놔 볼게요. 이렇게. 꺼내놨잖아요. 이렇게. 그럼 실제로는 아까 여기 이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세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글로 착 펼쳐지죠? 펼쳐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더블 클릭했을 때 쫙 알아서 펼쳐진다 이거지. 이게 바로 바로가기 아이콘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으로 끌고 가는 방법도 있대요. 오른쪽 버튼으로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만들겠느냐? 그럼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죠?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하고 드래그를 해요. 컨트롤 쉬프트 하고 드래그를 해요.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컨트롤하고 드래그하면 뭐가 돼요? 이제 뒤에 가서 우리 배우겠지만 드래그는 뭡니까? 드래그? 끌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면 이동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끌고 가면 뭐가 돼요? 복사가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끌고 가면 복사가 된다고. 복사가 돼. 그 다음에 쉬프트 키 누르고 끌고 가면 뭐가 돼요? 이동이 돼요. 뒤에 가면 자세히 나오겠지만 메모를 잠깐 해볼게요. 컨트롤하고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되고요. 쉬프트하고 드래그를 하면 이동을 해요. 같은 드라이브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동이 되고요. 다른 드라이브에서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돼요. 여러분 하드디스크 C 드라이브 있잖아요. C 드라이브 내 컴퓨터 그 안에 가보면 USB 메모리도 꽂아놓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Z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있어요. 그렇죠? 이거 제 USB 메모리입니다. 자, 이 안에 있는 이 자료를 제가 내 문서, 여기 내 문서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 문서는 C 드라이브에 있는 애예요. 이렇게 가져가면 뭐가 돼요? 이렇게 복사예요. 복사라고 뜨네. 그런데 얘를 쉬프트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뭐가 돼요? 이동이라고 떠요. 그리고 얘를 사진 샘플을 제가 문서로 끌고 가면 뭐가 돼요? 이동이 돼요. 왜? 같은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내 문서나 내 비디오, 내 사진, 내 음악은 같은 C 드라이브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끌고 가면 무조건 뭐가 된다? 이동인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끌고 가면 뭐가 돼요? 복사라고 떠요. 많이 잘 안 해보셨죠? 이런 거를. 예. 그냥 우리가 복사, 오른쪽 버튼을 복사해서 저쪽에 붙여넣기 보통 이렇게 했거든. 잘라내기 위해서 붙여넣기 하면 이동이 되는 거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복사가 되는 거잖아요. 다 알아. 그런 것도 시험에 안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시험은 어떤 게 나온다? 내가 모르는 게 나와.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학습을 해서 자격증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다른 아는 것들이 있어서 합격을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저는 합격을 했는데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처음 본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해봐요. 해보니까는 편하거든. 아까 뭐 윈도우 로고 플러스 E 누르면 탐색기 컴퓨터 창이 뜨고 이렇게 이런 거.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D 누르면 윈도우 로고 플러스 D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다시 로고 플러스 D 누르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몇 번 하다 보면 필요하거든요. 그럼 외우는 거야.
그런데 이런 과정을 학습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생소하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모르고 사는 거야, 계속. 근데 여러분들은 학습을 통해서 이제 이걸 연습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걸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직접 해보시면 빨리 외워지니까. 그럼 남들보다 잘할 수밖에 없지, 이제는.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학습하는 게 아니라 얘를 체험해 보셔야 돼요, 체험. 근데 컨트롤 쉬프트하고 드래그를 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가기 아이콘이 나온다. 아까 여기 나올 때 컨트롤 드래그 복사, 쉬프트 드래그 이동. 근데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 하면 뭐가 된다? 바로 가기 메뉴, 바로 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진다. 이런 거죠. 그런 거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만들 때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오른쪽 눌러서 바로 가게 만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남들 다 아는 방법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배운 걸 써먹어야지 우리가. 그러다 보면 실력이 착착 늘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 거 볼까요? 작업 표시줄. 작업 표시줄은 어디에 있어요? 작업 표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면 제일 아래줄에 시작 버튼이 들어가는 이 부분 있죠? 밑에. 제가 올려서 보여드린다면 이 부분이 제일 위에. 현재 제가 홈페이지도 열어놓고 있고요. 메모장도 열어져 있고, 교환도 열려 있고, 이 동영상 제작하는 프로그램도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가 작업 표시줄이에요.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근데 여기도 옵션이 있어요. 여기 비어있는 공간에 가서 속성을 누르면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이 뜨고요. 아니면 제어판에 가서 컴퓨터가 아니라 제어판에 가서 여기도 있어요. 여기 가서도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도 메뉴가 떠요. 이렇게 여기 비어있는 공간 있죠? 여기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요 사이에 빈 간 말고 저 끄트머리에 조금 비어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다 오른쪽 누르고 속성 누르시면 됩니다. 미린창이 떠요. 제가 작업 표시줄의 위치를 위로 올렸죠? 얘를 왼쪽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왼쪽으로 갔네. 왼쪽으로 갔잖아요. 이렇게. 오른쪽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갔네. 아래쪽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 아래쪽에 뜨니까 아래쪽으로 가겠죠? 근데 작업 표시줄이 잠겨 있으면 마우스로 제가 이렇게 못 올려요.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이렇게 왼쪽으로도 보내고 오른쪽으로도 보내는데 이거를 잠겨져 있으면은요, 잠겨져 있으면 마우스로 못 움직여요. 여기서는 움직일 수 있어요. 대신에 위 그러면 위로 올라가요. 잠겨져 있을 땐 여기서 해야 되고, 잠겨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마우스를 끌고 이렇게 내려가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돼요. 그리고 이 작업 표시의 높이도 이렇게 높일 수 있어요. 높여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잠겨져 있으면 어떻게 한다? 못한다. 자, 작은 아이콘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작은 아이콘. 아이콘이 작아졌어요. 그렇죠? 위에 아이콘들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자, 우리 강의실 모니터가 와이드죠? 와이드는 옆으로 넓기는 넓은데 높이가 낮아요. 와이드 모니터의 단점이 너비에 비해서 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작업 표시를 저는 왼쪽에 놓고 써요. 높이가 확보가 안 되잖아. 너비는 그럭저럭 많은데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왼쪽에다 놓고, 강의실에서 왼쪽에다 놓고 쓰면은 여러분이 혼동하실 것 같아서 그냥 평상시처럼 아래에다 놓고 쓰는 거고요. 실제 집에서는 또 달리 써요. 예. 자, 여기 뭐 자동 숨기기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콘이 숨어요. 아이콘이 위에 숨어. 그래서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나타나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나타나고, 마우스를 띄면 사라져요. 그게 자동 숨기기야. 자동 숨기기. 왜? 화면, 그 작업 표시를 만큼 화면을 더 쓰려고. 자동 숨기기라고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알림 영역은 뭡니까? 알림 영역. 여기 알림 영역이죠, 여기요. 여기가 알림 영역이죠. 뭐 스피커 볼륨 조절하는 것도 나오고, 여기 보니까는 뭐 이게 뭐야, 새 업데이트, 윈도우즈 업데이트 하는 기능도 나오고, 제가 USB 메모리를 꽂아놔서 그런지 안전 제거 이런 아이콘도 뜨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거를 관리센터 볼륨 조절, 볼륨 조절이 중요한데 여기 나와 있죠, 겉에요. 스피커 볼륨 조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알림만 표시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들어가요. 요 안에 들어가요. 요 안에. 겉에 보이지 마라 이거지. 근데 겉에 보이고 싶으면 꺼내놓으면 나타나는 거고요. 예. 요건 뭘까? 네트워크인데 여러분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죠? 가정에. 그럼 얘가 겉에 보이는 건 귀찮거든? 그럼 네트워크 쪽에 가서 여기 가서 알림만 표시해라 그러면 들어가. 숨어 있는다고. 근데 보여라 그러면 어떻게 돼?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좀 깃발 그림 같은 거는 뭐냐면 윈도우가 이 컴퓨터의 상황을 보고 알려줘요. 사용자님 이 컴퓨터에 무슨 내용이 있으니까 좀 확인하세요 라고 이렇게 가서 보면은 뭐 업데이트 할 게 있어요. 또는 뭐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백신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눌러볼까요? 메시지가 이렇게 떠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관리센터라 그래요. 그런 것들도 보이는 기능이에요. 우리 가정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주방에 가면 가스레인지에 화재 경보기라든지 가스 경보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야.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 보여주는 거거든. 우리 집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야. 계량기 이런 것들. 여러분 계량기 같은 거 안 보시잖아요. 알아서 돌아가겠지? 수도 계량기, 가스 계량기, 전기 계량기 다 돌잖아요. 가정에. 이런 컴퓨터들에 있는 알림 영역은 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공간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능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예. 또 시작 메뉴 있어요. 시작 메뉴. 시작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 있잖아요. 여기 시스템 종료하죠? 근데 시스템 종료가 아니라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절전으로 해놨어요. 저희 집 컴퓨터는. 제 거는. 절전을 해놓으면 뭐가 되냐면 시작 버튼 누르면 얘가 절전으로 되어 있다고. 여기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지만 여기 절전으로 이제 여기서는 예. 그러면 우리가 파워 스위치죠. 파워 스위치. 우리 파워 스위치 누르면 뭐가 돼요? 처음에 누르면 켜지죠? 다시 누르면 꺼져요. 근데 절전으로 바꿔놓으면 꺼지지 않고 절전 모드로 빠지는 거예요. 절전 모드라는 건 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놓고 있다가 밥을 먹으러 가요. 좀 있다가 뭐 일을 하러 와야 돼. 다시 많이 펼쳐놨죠 지금. 이 상태로 여러분들 컴퓨터를 켜놓고 나가면 안 되죠. 전기요금 많이 나오잖아요. 급할 때는 모니터만이라도 끄고 나갔다 와야지. 모니터만이라도. 그런데 여기 지금 뭐 엑셀도 열어놓고 인터넷도 열어놓고 무슨 작업을 할 게 천진데 시스템 종료를 하고 싹 정리해놓고 갔다가 다시 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불러와야 되잖아. 아까 하던 작업을. 불편한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시스템 종료 말고 절전을 해놔요. 절전. 그럼 이 상태 그대로 컴퓨터가 멈춰요. 그럼 이제 외출하고 와서 파워 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이 상태로 다시 열리는 거예요. 일 다 마치고 퇴근할 때는 시스템 종료를 해야 되고 뭐 화장실 갔다 온다든지 뭐 대화를 한다든지 미팅룸에 가서 뭐 이런 거 한다든지 할 때는 절전으로 해놓고 가면 좋겠죠. 그런 거. 노트북은 뚜껑을 딱 덮는 동시에 절전이 돼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집에서 막 작업하다가 회사에 가야 돼. 노트북 뚜껑을 딱 덮어놓고 가져오시면 돼. 그 다시 키면 절전으로 다시 열려요. 시스템 종료해서 회사로 오는 게 아니라 막 작업하다가 중간에 막 와야 될 때는 뚜껑만 덮어놓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절전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사용자 지정에 관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쭉 한번 가볼까요? 사용자 지정으로 가보시면은 제일 끝에 큰 아이콘 돼 있을 거예요. 큰 아이콘 보세요. 여기 아이콘이 되게 크죠? 본래 이만해요. 본래 이만한데 저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큰 아이콘 사용을 뺐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작아졌잖아요. 이거 작아졌죠? 아이콘들이야? 이렇게 작게 해놔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은 기능이 굉장히 뭐가 많은데 즐겨찾기 메뉴도 열고 싶어요.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 즐겨찾기가 없거든. 즐겨찾기는 인터넷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즐겨찾기를 해놔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그럼 즐겨찾기가 나타났죠? 여기요. 여기서 누르면 어떻게 돼? 바로 인터넷이 열리는 거죠. 인터넷에 들어가서 즐겨찾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직접 누르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렇게. 그럼 바로 그냥 열리는 거야. 여기 인터넷이 좀 버겁게 움직이는데 바로 그냥 그렇게 직접 즐겨찾기를 해놓으니까는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해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예. 도구모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소, 그러면 주소 체크하면 어떻게 돼요? 밑에 주소가 열려요. 밑에 보여드릴까? 여기 주소가 열렸죠? 주소를 빼면 어떻게 돼요? 주소가 안 나오는데 이 주소를 선택하고 적용을 누르면은 밑에 주소창이 떴어요. 여기에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www.naver.com 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바로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네이버가. 근데 우리는 인터넷 하면 어쩌지? 어떻게 인터넷을 써요? 인터넷 아이콘을 눌러야만 인터넷이 되는지 알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직접 주소를 쓸 수도 있고 아까 어디에? 여기 즐겨찾기에 가서 눌러도 되고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 되게 다양하다 하는 거. 예. 아시겠죠? 이런 기능이 있다더라 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작 메뉴 9페이지. 시작 메뉴는 뭐 하는 거예요? 시작 버튼 누르면 나오는 게 시작 메뉴지 뭐. 시작 메뉴는 두 가지 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다? 내가 직전에 사용했던 창이 보이고요. 직전에 사용했던 프로그램 목록이 보이고 모든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보이는 거고. 근데 여기 있는 거 다 씁니까? 다 안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저희 집에도 주방에 가면 뭐 그릇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보면 처음 본 그릇도 있어. 이 그릇 언제 샀냐 했더니 5년 됐대. 근데 한 번도 못 봤어. 다음에 쓸 걸 생각하고 미리 사놓은 거래. 주부님들은 이제 그게 그렇죠. 로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아일랜드 식탁 이런 거 탁 하고 뭐 거기에 이제 뭐 이런 접시, 꽃 접시 종류별로. 남자는 뭐예요? 숟가락, 밥그릇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찌그러져도 상관없어. 국그릇이. 그냥 밥만 주면 돼. 그럼 행복한 겁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거죠. 근데 여기는 프로그램 목록 중에서 자주 쓰는 것들이 뭐냐 하는 거죠. 그거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직전에 사용했던 거. 보통 10개 나와요. 10개. 그게 이제 시작 메뉴가 되는 거고요. 점프 목록이라는 말이 있어요. 점프 목록은 뭡니까? 점프 목록? 점프 목록은 이거지 뭐. 여기 화살표 있는 거 이게 점프 목록이지. 요거 이런 거. 점프 목록 이런 거지. 엑셀 2013으로 이런 거 했었대.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3개지만 많이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10개, 20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도 한계가 있단 말이야. 10개면 10개까지만 보여주는데 그럼 11번째 거를 딱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실행했던 게 그게 밀려나가 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한다? 앞쪽을 꽉 찔러놔. 앞쪽으로 찔러놔. 이렇게 앞쪽으로 찔러놓으면 어떻게 된다?
얘는 안 사라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무상에서 중요한 것들은 여기다 이렇게 앞정을 찍어 놓으면 어떻게 된다? 편해. 편해. 그리고 실제로는요, 우리가 이제 엑셀을 실행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갔대? 여기 있다. 엑셀을 실행하면은 사실은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시작 버튼을 누르면 여기도 있어요. 엑셀에 가서 파일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직전에 사용했던 명단이 이게 파일들이 보이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고정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이건 이제 엑셀에 있는 기능이고, 아래엔 그래도 이런 기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에는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예, 고정을 시키는 거지. 이렇게 고정을 이렇게 해서 얘를 고정 이렇게 딱 편하게 하는 거죠. 예. 점프 목록이라는 거. 점프 목록은 몇 개까지 보여준다는 말이 나와요? 몇 개가 중요한 건 아니지 뭐. 자, 10페이지 탐색기 기능과 구조. 탐색기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아까 우리 컴퓨터를 실행해서 뭐 내 문서를 실행하거나 내 컴퓨터를 실행하면 나오는 화면이 있잖아요. 이걸 탐색기라 그러는 거예요. 이 탐색기는 어떻게 되냐면 좌우로 나눠져 있죠. 보세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폴더가 보이죠. 폴더. 그 폴더를 누르면, 그 덩어리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펼쳐지죠. 얘를 누르면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클릭하는 순간 이쪽으로 펼쳐지잖아요. 왼쪽엔 폴더, 오른쪽에는 내용. 자, 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옆으로 가 있나? 예. 탐색기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는 모든 디스크 드라이브, 아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뭐 USB 메모리라든지 제어판, 응용 프로그램, 파일, 폴더 이런 거를 통틀어서 관리할 수 있는 곳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에 연관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예, 계층적 디렉토리로 구성되어 있다. 트리 구조로 되어 있다. 트리 구조가 뭐예요? 뿌리, 줄기, 이파리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어느 덩어리를 클릭하면 그 덩어리가 펼쳐지고, 그 덩어리에 있는 가지를 누르면 그 가지 속에 들어있는 이파리가 보이고, 이런 식으로 펼쳐지더라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계층 구조, 다른 말로 트리 구조라고 되어 있다. 예. 구성에 가서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구성에 가서 레이아웃이 있어요. 여기 가서 뭐뭐를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인쇄 기능에 가서 인쇄를 바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뭡니까? 폴더. 폴더는 뭐예요? 노랗게 되어 있는 게 폴더죠? 노랗게 되어 있는 게 폴더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는 폴더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면 이렇게 폴더 옆에 삼각형이 써 있어요.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어떤 거는 없고 어떤 거는 있거든요. 있는 거는 뭐다? 또 다른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뭐가 있다. 또 다른 폴더가 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거는 뭐다? 그게 끝이다. 그게 끝이고, 화살표가 있는 거는 뭐다? 또 다른 게 있다. 폴더가. 그런데 하얀색은 뭐다? 아직 안 펼쳐놓은 거다. 걔를 더블 클릭을 하면 펼쳐지는데, 펼쳐지고 나면 뭐가 된다? 약간 45도 하단을 내려다보게 돼요. 그리고 검은색으로 변해요. 검정색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검정색으로 변해요. 그렇게 되더라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다. 근데 이게 하얀색으로 나오죠? 뭐 검은색이든 하얀색이든 간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뭐가 있다. 그래서 걔를 펼치면 뭐가 된다? 하단을 가리킨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메뉴인데, 메뉴 이름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메뉴에도 보시면 여기 삼각형이 화살표가 있는 메뉴가 있고요. 요거. 또 다른 메뉴가 있다는 얘기죠. 또 다른 메뉴가 있고. 어떤 거는, 여기는 안 보이는데, 얘를 볼까?
자, 보세요. 흐릿한 것도 있죠, 흐릿한 거. 여기 체크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체크되어 있는 거 있고, 체크되어 있는 게 있고, 여기. 체크되어 있는 게 있고, 다시 누르면 체크가 안 돼 있고, 다시 누르면 체크가 돼 있고. 예, 어떤 건 흐리고, 어떤 건 흐리고. 자, 제가 마우스로 블럭을 딱 잡는 순간, 이제 얘가 선택이 돼요. 복사를 눌러야만이, 그 다음에 붙여넣기가 들어가는 거죠. 복사도 안 했는데 붙여넣기는 안 나오죠. 그렇죠? 예. 자, 메뉴 앞에 동글뱅이가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메뉴 앞에. 여기는 지금 메뉴 앞에 동글뱅이가 표시되어 있는 게 없는데, 어디 가면 있을래나? 아리안글 같은 데 가면 있는데, 아리안글이 자꾸만 속색이네, 이게. 자, 여기 보시면 메뉴판에, 자, 교재 보겠습니다. 28쪽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서 하셔야 되고요. 하시다가 중간에 딱 막히면 헷갈리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땐 지체 없이 저한테 사인을 보내세요. 사인을 안 보내시고 있으면 아, 다 따라서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시겠죠? 사인을 보내는 방법은 야, 기다려! 라고 하든지 잠깐만 하라고 하든지 하여튼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 손을 들든지. 예. 자, 열기 눌러서 아까 우리 여기 있던 거 있었죠? 여기 길버 컴마 리급이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얘를 클릭하는 순간 착 하고 바로 오죠. 그 다음에 01 섹션에 가서 01 섹션 01 문제 얘를 열 겁니다. 그럼 뭐 아무것도 없이 뭐가 화면에 떴어요. 근데 화면 밑에 보시면 무작정 따라하기 기출 01 이렇게 보일 겁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나는 엑셀로 글을 써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 누구한테 맡겼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또 엑셀을 못한다네. 엑셀을 못하는 거야. 뭐 할 줄 아냐니까는 아리안글이나 메모장 이런 걸 할 줄 아는데 그럼 메모장에 좀 써달라 이거야. 메모장에다가. 그렇게 메모장에 써져 있는 문서를 엑셀로 가져와서 하고 싶다 이거죠. 그게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거예요. 자, 상단에 보시면 데이터라는 탭이 있어요. 꼭대기에. 그렇죠? 여기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에 텍스트로 불러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에 있는 텍스트로 만약에 이 문제를 처리하면은요, 틀린 거로 처리됩니다. 이거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로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이유는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책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책에 있는 순서대로 설명을 하지는 않을 텐데 가급적이면 책에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순서가 맞는 순서니까는. 그런데 제 설명을 들으실 때 요 책에 있는 순서대로 눈으로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 하다가 밑으로 내려가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디를 설명하는 거지? 하고 눈이 따라가다 보면 귀를 놓쳐요. 그러니까 얘는 좀 이따가 제가 따로 설명드릴 테니까 얘만 보세요. 왼쪽 것만. 왼쪽 것만 보세요. 아시겠죠? 자,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대로 작업을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고 생성된 데이터를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 A의 첫 번째부터 E의 9번째 영역에 붙여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외부 데이터 파일명은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파일이래요. 자, 얘를 어떻게 가져오는가 한번 해볼게요. 오피스 단추 눌러서 오피스 단추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열기. 그럼 아까 열던 문서 보였죠? 그렇죠? 근데 얘는
엑셀 파일만 열게끔 돼 있어요. 밑에 보시면 모든 엑셀 파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사원임금 계산표는 txt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텍스트 파일이라 그래. 그러니까 엑셀 파일에서는 안 열리기 때문에 여기 모든 엑셀 파일을 클릭해 가지고 모든 파일로 바꾸던 아니면 텍스트 파일로 바꾸던 바꿔야 돼. 책에서는 텍스트 파일로 바꾸래요. 그랬더니 텍스트 파일이 이렇게 보이죠? 이게 보여야 가져올 거 아닙니까? 예. 자, 그 다음 사원임금 계산표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선택하고 열기를 하시던 아니면 얘를 더블 클릭하시던 그래서 여시면 돼요. 예. 그럼 이런 창이 열릴 겁니다. 왜냐면 엑셀로 만든 파일이라면 엑셀에 바로 열리는데 엑셀로 만든 문서가 아니다 보니까 넌 뭐냐? 하고 묻는 거예요. 뭐가 있긴 있는데 엑셀하고 다르네? 그럼 얘를 분리해서 가져와야 되거든. 데이터를 보시면 사원임금, 부서명, 판매금액 해가지고 밑으로 쉼표 컴마가 찍혀가지고 데이터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쉼표로 구분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에 체크되어 있죠. 너비가 일정한 게 아니고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 다음. 구분기호가 뭐라고요? 탭입니까? 탭이 아니죠? 쉼표잖아요. 쉼표를 딱 누르는 순간 알아서 짜르륵 분리가 돼요. 쉼표를 누르는 순간 쪼르륵 분리가 되고 탭은 해제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얘는 해제하든 말든 상관없고 하여튼 쉼표만 선택되어 있으면 돼요. 다른 거에 상관없이. 그럼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단계. 자,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 항목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가져오면 되겠죠? 마침. 그러면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게 열렸어요. 그렇죠? 근데 저 꼭대기 보세요. 꼭대기. 제목 표시에 뭐라고 되어 있나? 사원임금 계산표.txt라고 되어 있어요. 엑셀 파일로 열려야 되는데 화면 밑에 보시면 아까 무작정 떠락이라는 곳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딴 곳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여기는 섹션 01이고 여기는 섹션 01이고 여기는 무작정 사원임금 계산표 얘잖아요. 동네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얘를 복사를 해서 밑에 엑셀 화면에 가서 보시면은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섹션 01 문제라는 시트가 있을 거예요. 파일이. 화면 밑에 보면 엑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 가서 A 첫 번째다 붙여넣기라면은 답이 딱 들어와요. 그럼 끝난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아까 사원임금 계산표 복사해서 블럭 잡았던 거 있잖아요. 얘는 닫으면 돼요. 얘는 임시니까. 자, 근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아까 외부 데이터로 가져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제가 외부 데이터 가져오게 텍스트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사원임금 계산표. 구분기호 구분된 거 맞죠? 쉼표로 된 거 맞죠? 마침 누르면 제가 여기다 가져올 거예요. 여긴 데이터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들어왔죠? 너비가 다르잖아요. 너비가 다르죠? 얘는 너비가 좁고 여긴 너비가 넓고 엉망진창으로 됐잖아요. 여기 너비가 그대로 있었던 애들이고 문제 뭐라고 되냐면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28페이지에 빨간색 삼각형의 세 번째 지시사항이 열 너비는 건들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건드려졌잖아요. 지금 너비가. 그러면 틀린 거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얘를 하면 안 돼요. 실무에서는 이게 편하지.
뭐하러 열기 눌러가지고 텍스트 파일 열어가지고 그걸 또 다시 복사해서 다시 붙여넣습니까? 귀찮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요렇게 해야 돼. 우리 시험은. 근데 실무에서는 그냥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게 편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한번 더 해볼게요. 기출01. 화면 밑에 보면 기출01 시트가 있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는 한번 연습했고 이제 기출01 갈 겁니다. 교재 29쪽 보세요. 자, 거기 설명대로 한번 제가 볼게요.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오피스 단추 어떤 건지 아시죠? 얘를 눌러서 열기를 하래요. 그럼 열기 안에 지금 거기 모든 파일, 엑셀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걸 뭐로 바꿔라? 텍스트 파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사원임금 계산표를 선택하고 열기를 하래요. 거기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열었더니 요런 게 보이더라 이거죠.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는지 다음, 그 다음에 쉼표로 구분되어 있고 다음.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열린 거를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6번이죠. 6번 30페이지 6번. 얘를 복사해서 섹션 01 문제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다 붙여넣기 하면은 들어온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실습을 해본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있긴 있는데, 방법을 여러 개 배우면 불편해요. 한 가지만 할 겁니다. 한 가지만. 예. 32페이지. 자, 기출01 시트에서, 지금 보시는 기출01 시트에서 작업할 건데, 이번에는 파일 이름이 뭐냐면요, 성적 분석이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가져오래요. 그럼 열기, 성적 분석 보이시나요? 예, 열기. 자, 구분기호로 분리되는 거 맞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세미콜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지도 빨간색 화살표 두 번째가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다음 버튼 눌러서 세미콜론을 선택하면 알아서 데이터가 짜라락 분리가 돼요. 그렇죠? 다음 누르면 이제 마침 누르면 이제 가져오겠죠. 그렇죠? 예. 지금 잠깐 질문이 온 게 뭐냐면은 엑셀 2013이나 엑셀 2010하고 엑셀 2007하고의 차이들 좀 궁금해 하시는 것도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여기서 파일에 가서 열기를 누르셔가지고 여기 컴퓨터죠. 여기는 열기 누르면 이른 창이 떠요. 여기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여기 또 찾아보기 눌러가지고 절차가 좀 불편해요. 여기는 2013은 화면 구조가 좀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열었다고 쳐볼게요. 열린기요, 만기요? 자, 여기 열렸잖아요. 그렇죠? 열렸는데 마우스를 클릭하면 뭐가 이렇게 쫓아오죠? 이 셀 포인터가 휙 쫓아오죠. 이렇게 느낌이. 얘는 클릭하면 쫓아오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시커먼 게 탁 오거든요. 근데 2013은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휙 따라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좀 낯설고요. 처음에 파일을 불러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여기를 누르면 창이 하나 열리면서 바로 열릴 수가 있는데 얘는 여기 있는 건지 뭐 인터넷상에 있는 그 크라우드 폴더에서 열어오는 건지 그 다음에 어느 뭐 내 문서에 있는 건지 바탕화면에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직접 찾아보는 건지 다 달라요.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아니까 얘를 쓰는데 여러분은 이게 혼동되실 수 있거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2007이나 2013이나 저 위에는 메뉴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2007은 오피스 단추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오피스 단추. 본래 얘가 파일이에요. 파일이라는 메뉴가 그거예요.
근데 파일이란 메뉴가 없어지면서 오피스 안추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2010으로 가면서 다시 파일로 돌아왔어요. 근데 2010에서는 오피스 안추 자리에 여기 홈 왼쪽에 파일이라고 있으니까 클릭하면 떠요. 이렇게 똑같이. 근데 2013은 누르면 뜨는 화면 자체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2013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나는 2010이 있어. 2010이 있으면 2007을 설치하지는 마세요. 설치하면 2010으로 하세요. 2010하고 2007하고는 거의 비슷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이 나는 것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2013 쓰시는 분 있어요? 댁에서? 2013 쓰시는 분은 없으시죠? 2007이나 2010 쓰시면 돼요. 2013은 돈 주고 사서 쓰는 거니까 대부분 돈 주고 안 쓰잖아. 아름아름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2013은 우리 센터는 정품을 구매해서 쓰는 거니까 있지만은 이거를 쉽게 말해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설치하려고 그러면 설치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추적을 당해요. MSI에서 추적하거든요. 정품 확인하느라고.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있는 거 쓰시면 되고. 예. 자, 일단은 제가 성적 분석이라는 파일을 불러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를 복사해서 아까 기출01 어디다 붙이래요? A2 여기다 붙이래. 여기다 붙이래. 근데 모르고 A의 첫 번째다 붙였어. 그럼 틀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블록 잡아서요. 여기 끌고 하나 내려와 이렇게. 하나 내려오죠? 내려왔잖아. 그러면 돼요.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모르고 이렇게 붙일 수도 있거든. 그럼 얘를 끌고 내려오면 돼.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 전혀 이상 없어요. 블럭 잡아가지고 이 굵은 테두리 있잖아요. 굵은 테두리. 이걸 끌고 이렇게 지나가면 이동이 되거든.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블럭 잡아서 끌고 가면 뭐라 그랬어? 이동한다 그랬잖아.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뭐가 돼? 복사. 복사. 엑셀도 그렇게 따라가요. 그래. 자, 그러면 아까 성적 분석이란 파일은 어떻게 돼? 닫아야지 뭐 안 쓸 거니까. 한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 기출 02로 갑니다. 기출 02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A는 좁고 B는 C는 넓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 너비를 내가 건들면 어떻게 된다? 틀린 거로 처리하겠다. 틀린 거로 처리하겠다. 근데 문제를 보세요. 먼저 총무부 사원 현황 파일을 열어서 작업할 건데 그 결과를 B의 두 번째 셀에다 붙일 거래요. 문제 써있죠. 그렇죠? 그럼 B의 두 번째를 미리 클릭해 놓으세요. 여기다 붙일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뭐를 총무부 사원 현황을 불러와야죠. 오피스 한추 눌러서 열기 눌러서 총무부 사원 현황 파일을 열어야 되겠죠. 자, 화면이 좀 달라요. 아까는 처음부터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는 거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너비가 일정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체크를 해야 돼요. 아까는 여기서부터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지금은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위에다 놓고 다음. 그런데 이 데이터 사이사이에 공백이 들어있다는 거죠. 문제도 써있어요. 웨이브 데이터는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공백에다 체크해 주시면 알아서 짜라락 분리가 돼요. 다음. 저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텍스트 마법사라고 되어 있죠. 마법사라는 말이 뭐냐면요, 요술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마법사가 아니라 단계 진행하는 과정을 마법사라 그래요. 우리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를 띡띡띡띡띡 촥 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단계별로 가는 거야.
처음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너비가 일정한 거니 분리가 되어 있는 거니 선택하게끔. 그리고 다음. 구분기호가 뭐니? 공백이니 쉼표니? 공백. 그럼 다음. 단계 넘어가죠? 이렇게 단계 넘어가는 과정을 마법사라 그래요. 우리 컴퓨터 용어로.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3단계까지 왔는데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 경력란 있잖아요. 경력란. 끝에서 두 번째 거. 확인하셨어요? 경력? 얘는 가져오지 말래요. 아까는 그런 말들이 없었잖아요. 다 가져왔는데 여기는 경력란은 가져오지 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경력란에다 클릭해놓고 열 가져오지 않음 하고 선택하면 돼. 그럼 걔는 빼고 온다. 이게 빼고 온다. 근데 내가 얘를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반 그러면 얘도 가져오는 거야. 다시 1번으로 돌려놓으면. 자, 지금은 열 가져오지 않으면 건너뛰겠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마침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렇게 완 거지. 그럼 얘를 복사해서 섹션 01에 가면 기출 0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B2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착 붙는다 이거야. 그러면 끝난 겁니다. 예. 그럼 원래 있던 파일은 불필요하니까 이제 닫으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안 되신 분 말씀하세요. 34페이지는 셀 서식이에요. 자, 서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서식. 자, 볼게요. 셀 서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컴퓨터에서 서식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꾸미기예요, 꾸미기. 근데 셀을 꾸미는 거예요, 셀을. 셀 서식이니까. 한글 2007 해보셨죠? 여기서 우리 글자 쓰고 나서 어떤 건 가운데 정렬하고 어떤 거는 빨간색, 노란색, 뭐 궁서체, 뭐 20포인트, 30포인트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꾸미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서식 설정이라 그래. 서식 설정. 그러니까 셀 서식은 엑셀이라는 화면 안에 칸칸이 셀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을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꾸미는 거를 셀 서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는 보편화된 꾸미는 방식, 가운데 정렬하시오, 얘는 뭐 20포인트로 하시오, 얘는 궁서체로 하시오, 빨간색으로 하시오, 노란색으로 하시오 라는 거는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엑셀에만 있는 서식 지정이 있어요. 아래 한글이나 이런 데는 없고. 엑셀다운, 엑셀스러운 서식 지정이 따로 있단 말이야. 이게 어려워요. 시험에 그게 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어려워서 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엑셀에 존재하는 기능이니까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만 잔뜩 내면 어려우니까 보편화된 것도 내요. 한자로 바꾸시오, 뭐 특수기호 입력하시오, 뭐 빨간색으로 하시오, 궁서체로 하시오, 이런 것도 내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열기 눌러서 지금은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다 바꿔야 돼. 되게 뭐로? 모든 엑셀 파일로 바꿔야지. 그럼 이제는 엑셀이 보이는 거죠? 아까는 텍스트로 해놨으니까 텍스트 파일이 보였던 거고, 지금은 엑셀로 바꿔놔야 엑셀이 보이죠. 그렇죠? 그럼 02번 문제. 섹션 02번 문제를 열 겁니다. 이렇게. 얘는 두 문제가 들어있어요. 무작정 따라하기와 기출 01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연습을 할 겁니다. 네. 문제가 지금 14문제가 나와 있죠. 34페이지 보시면. 근데 실제 시험은 5문항만 나옵니다. 5문항만. 예, 연습을 해보면 돼요. 자, 1번. 손으로 짚으세요. 1번에도 손가락을 이렇게 왼손으로 짚어가면서 하셔야 돼. 이걸 눈으로만 보시면 1번을 했나? 2번을 했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 자, 1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A가 지금 어때요? 넓어요. A를 좁힐 거야. 어떻게 좁히냐면 A와 B 경계선 보이세요? 여기? A와 B 경계선 여기?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얘를 넓히거나 좁히면 위에 숫자가 보여요. 너비가 얼마 몇 픽셀 하고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2에다 맞추래. 2. 아, 힘들어. 얘를 너비를 2를 맞추려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마우스로 대충 조절하는 방법도 있지만 A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바로가기 메뉴가 열리죠? 이 중에 열너비 얼마로 바꾸라고요? 열너비를 2로 엔터 치면 돼요. 2가 딱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이 첫 번째 줄도 1번과 2번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고 줄이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줄어들죠? 1번과 2번 경계선. 이렇게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 부르면 행 높이. 얘는 24. 24로 하래요. 그럼 2는 뭐고 24는 뭐예요? 너비는 2, 높이는 24, 맞죠? 근데 별 차이 없잖아. 여기서 너비 2는 두 글자 라는 뜻이에요. 너비를 8로 하시오. 그럼 8글자.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알고는 계셔야지. 야, 너비가 21에 20글자 이런 거예요. 그럼 높이가 24는 뭐냐? 24포인트. 엑셀은요, 데이터가 11포인트입니다. 보세요. 기본이 11포인트예요. 한글 2007은 기본이 10포인트예요. 근데 24포인트 높이가 높아졌으니까 글자를 크게 할 수 있겠네. 24포인트만큼은 높아질 수 있잖아요. 크기가 커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24포인트 크게 놓으면은 위아래 꽉 차버리지. 꽉 차버리지. 16포인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하여튼 나중 문제고. 하여튼 너비는 글자 수를 말하고 높이는 포인트를 말한다. 자, 2번 문제. B 4번째부터 B 14번째 글자들을 자세히 보시면 영문자 2개, 숫자 3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근데 이 사이에다가 빼기를 넣으래요. 그러면 셀을 수정하는 거죠. 자, 셀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 첫 번째, F2번 키를 누른다. 두 번째, 셀을 더블 클릭한다. 세 번째,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다. 네 번째, 다시 입력한다. 다시 입력하는 건 좀 그렇고. 근데 홍길동이라고 써있는 글자를 일지매로 바꾸래. 그럼 다시 입력해야지.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다시 입력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요 사이에다가 빼기만 넣어주면 되는데 다시 입력하는 건 불편하겠고 이제 셋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지. 아, 이거 순서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 거예요. 제가 1, 2, 3, 4를 썼더니 순서처럼 보이는데 자,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보세요. 자, 이건 공부방에도 그대로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 보세요. F2번 키를 누르래요. 자, SE001이라는 셀에다 클릭해 놓고 F2번 키를 누르면 F2번 키가 윈도우에서 뭐라 그랬어요? 폴더나 드라이브나 파일의 이름 바꾸는 거예요. 요거는 셀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럼 키보드로 가서 빼기를 누르고 엔터를 탁 치래. 그 다음에 F2번 눌러서 여기도 빼기 누르고 엔터 치고 F2번 눌러서 마우스 가지 마세요. 키보드 눌렀다가 마우스 눌렀다가 그러면 더뎌.
F2번 누르고 화살표로 방향키로 이렇게 와서 빼기 누르고 엔터 치면 되지. 이렇게 하래요. 책에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보세요. 여기 사이사이를, 여기 사이사이 있잖아요. 사이사이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딱 해요. 그럼 커서가 쏙 들어가죠. 그때 왼손은 빼기를 누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 딱 거기다 빼기를 딱 검지손가락으로 빼기를 딱 누를 준비해. 눌렀어요. 근데 밑에 있죠. 부산 거를 더블 클릭을 해. 또 빼기. 저는 이게 빨라요. 여러분은 뭐가 빠르실래나? 더블 클릭하는 게 편해요? 더블 클릭하고 그 사이에다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갔잖아요. 왼손으로 빼기를 누르면 글자가 들어갔죠. 그리고 없어졌다고? 뭐가 없어졌? 자, 책에는 F2번 키 누르고요. 띡띡띡 가서 빼기 누르고 엔터. F2번 키 눌러서 왼쪽으로 가서 빼기 눌러서 엔터. 이렇게 하래요. 책에서 이렇게 하라고 된 거예요. 이걸 F2번 키 눌러서 마우스를 여기다 찍고 빼기 누르고 엔터 치면 안 돼. 키보드 만졌다 마우스 만졌다 그러면 더뎌요. 솔직히.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키보드에 빼기 누를 준비를 딱 해. 손가락이 아예 거기 가 있는 거야. 요렇게 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 있어요. 이렇게. 키보드를 위아래 이렇게 또 움켜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빼기는 딱 거기 가 있게끔. 이게 키보드면은 키보드 위아래를 이렇게 딱 움켜 잡고 빼기 누를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근데 보통 요렇게만 잡잖아. 포인트가 안 눌려지지. 그리고 마우스로 요 사이를 따당 하면 딱 커서 들어가죠. 그럼 빼기 누르고, 따당 하면 커서 들어갔잖아요. 그럼 빼기 누르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마우스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숙달돼야 돼요. 솔직히 요런 마우스 다 쓸 줄 아세요 지금. 근데 빨리 안 되잖아. 그럼 이번 참에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엑셀은 오른손 숫자판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 가지고 0, 1, 2, 3, 4, 5, 6, 7, 8, 9, 0 엔터. 엔터는 오른쪽 새끼손가락이고 엄지손가락은 0이고 손가락 가운데 3개 가지고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엄지손가락은 0 새끼손가락은 엔터. 이것도 무던히 연습을 하셔야 돼. 저는 이 오른쪽 숫자판 입력하는 연습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위에도 기호가 있잖아요. 연습 무척 했어요. 왜냐면 글자판에 있는 거는 대부분 다 하거든. 근데 오른쪽 숫자판은 잘 안 쓰다 보니까 남들이 잘 못해. 그럼 나라도 잘하자 해서 연습을 한동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하시면 지금은 힘들겠지만 연습하시면서 하면 돼요. 자,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볼게요. 36페이지에 빨간색 큰 2번에 5번 보면은 SE001 셀에다가 F2번 키 눌러서 SE와 001 사이에 빼기라는 걸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 빼기를 누를 때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마우스로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키보드로 좌우로 왼쪽 되고, 그때 손가락을 쭉 뻗어서 위로 올라가면 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숫자판 저 꼭대기가 빼기예요.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 글자판에도 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하도 빨리 할 수 있는 대로 이거를 오른손만 갖고 하면 안 되지. 왼손은 주머니에 딱 넣고 오른손만 갖고 하면 더디지. 양손이 막 움직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빨리 작업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
와, 잘한다 이거지.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거 볼게요. 3번 문제네. G4부터 G14. 여기. 우리 센터 주소 아세요, 혹시? 너 어디 가니? 나 중부센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나 용광동 70번지 1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광동 70번지 1호. 거기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중부센터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여기 K의 네 번째 셀, 뭐 A의 두 번째 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다? 주소야, 주소. 주소로 직접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소를 이름으로 바꿔서 얘기해도 돼. 주소를 이름으로. 그래서 블럭을 잡고, 하나든 두 개든 여러 개든 상관없이,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을 잡고, 얘들의 이름을 줘주자, 이거지. 그 이름은 재고율이라고 이름을 줘주래, 재고율.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름 상자에다 넣고 재고율. 근데 만약에 재고율이라는 글자를 썼는데 잘못 쓰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못 고쳐요. 재고율을 써야 되는데 모르고 재가율이라고 썼어. 그럼 못 고친다고. 어떻게 고치느냐? 수식 정의된 이름 그룹에 가서 이름관리자 확인하셨어요? 들어가서 재고율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이걸 만약에 잘못 썼으면 얘를 편집에 들어가서 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가율이라고 돼 있다 치자자 이거지. 제자율 이렇게 잘못 썼잖아요. 그렇죠. 재고율인데 그럼 여기서 재고율이라고 쓰면 안 되고 이름관리자에 가서 얘를 재고율로 고쳐야 돼. 이렇게. 고치고 빠져나오고 하면 이제 고쳐졌다 이거지. 네. 자, 이름을 입력할 때는 이름 상자에다 블럭을 잡고 셀을 선택하고 셀이 하나든 여러 개든 간에 얘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해서 이름 상자에다 글자를 써도 돼요. 블럭 잡고 한꺼번에 해서 여기다 이름 써도 돼요. 자, 이렇게 쓴 거를 내가 고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이름 관리자에 가서 여기서 필요 없으면 삭제하고 고치고 싶으면 편집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 더. 이름 상자에 이름을 등록하는 규정이 있어요. 시험에 나와요.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한다. 밑줄 문자 아세요? 밑줄? 영어로는 언더스코어라고 읽어요. 언더스코어로 시작할 수 있다. 다른 말로는 뭐다?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빈칸 아시죠? 빈칸은 허용하지 않는다. 특수기호는 사용할 수 없다. 숫자는 중간에 첫 글자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없다. 이름 상자에다가 재고율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재고 한 칸 띄고 율 이건 안 된다. 빈칸은 허용하지 않아요. 13 재고율 하고 쓸 수 없다.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다. 밑줄 재고율은 쓸 수 있다. 재고 밑줄 율 쓸 수는 있다. 재고 13 쓸 수는 있다.
그러니까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험에 나와요. 다음 이름 상자 중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이 규정에 의거해서 하는 거예요. 매크로 이름 규정과 동일하다. 이제 매크로를 배워요. 우리가 마지막에. 매크로에도 이름이 들어가거든. 뭐 합계 매크로를 내시오. 뭐 평균 매크로를 만드시오. 무슨 매크로 이름을 만드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이때 매크로 이름도 이 규정하고 같아요. 어차피 실기시험에는 제곱이라고 쓰시오. 그럼 제곱만 쓰면 되는 거고, 매크로의 합계를 매크로 만드시면 합계라고 쓰면 되는데, 필기시험에는 나오니까는, 예. 우리 필기책에 보면 요약집이 나와요. 그때 가서 한번 더 보면 되니까는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제곱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지의 세 번째 셀에다가 포스트잇을 하나 붙이고 싶어요. 포스트잇을.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검토 탭에 가시면, 메모 그룹에 새 메모를 누르셔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냥 메모 삽입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일단 바로 거기 메뉴가 나오게끔. 그럼 그 중에 뭐가 있는지를 보세요. 여기 웬만한 기능은 다 돼요. 뭐 블럭을 잡고 오른쪽 누른다든지,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이런 거 하듯이 얘도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럼 웬만한 건 있어요. 여기 없으면 뭐 하면 된다? 저 메뉴판에서 찾으면 되는 거고요. 얘를 꾸미고 싶어.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한다? 컨트롤 1번 누른다. 이거죠. 자, 해볼게요. 메모 삽입 누르면 이렇게 메모가 떠요. 근데 저는 렉처라고 떴고 여러분은 0102 숫자가 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 지우시면 돼요. 지우시고 여기다가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재고량 대비라고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다 썼으니까 마우스를 다른 데를 클릭할 겁니다. 클릭하는 순간 메모가 사라져요. 메모가 사라지고 빨간 점이 남았어요. 그렇죠? 여기야. 이 빨간 점이 있는 G 세 번째 셀에다가 마우스를 딱 갖다 대는 순간 메모가 뜹니다. 그리고 마우스가 벗어나면 사라져요. 그렇죠? 갖다 대면 나타나고 마우스를 띄면 사라져요. 그러니까는 이 빨간 삼각형이 모서리에 있는 걸 봐서는 아, 얘는 무슨 메모를 써놨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책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 메모가 항상 표시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클릭하고 여기 있네. 여기 얘를 눌러도 되지만 그냥 오른쪽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 누르셔도 되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할 때는 마우스를 가지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이제 필기시험에는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오는 바로가기 메뉴 중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메뉴판에서 선택해서 시험에 내요. 메뉴에서는 검토 탭에 가면 메모 그룹이 있어요. 여기서 하시면 되는 거고. 네. 자, 재고일이라는 곳에 재고량 대비라는 메모가 항상 이제 노출이 됐죠? 그 다음 B1부터 G1까지를 블럭을 잡습니다. 자, 영업소별 라도스 재고 현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문서가 B서부터 G까지 들어가 있는데 제목이 왼쪽에 쏠려 있잖아요. 그렇죠? 몰려 있으니까 얘를 중앙에 넣고 싶은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간혹 제목을 중간에서 쓰시는 분 있어요. 그건 옳지 않고요. 앞에서부터 쓰시고 블럭 잡고 요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만 누르시면 돼요. 병합을 하면 하나로 합쳐지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 됐어요. 근데 모르고 예를 들어서 이만큼 잡았어. 모르고 이만큼 잡았어. 그럼 다시 누르면 사라져요. 다시 누르면 깨진다고. 병합된 게. 다시
원하는 만큼 다시 블럭 잡고 병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굴림이란 글꼴을 바꿀 건데요. 굴림 글꼴 바꾸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펼치 목록 누르셔서 여기서 굴림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글꼴을 클릭해 가지고 굴림이라고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 엔터를 치면 돼요. 글자 크기를 14로 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클릭하고 14라고 쓰고 엔터를 치는 방법이 있고요. 목록에서 고르시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커져라 작아져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직접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굵게 밑줄 하래요. 그게 한 문제예요. 근데 굵기는 했는데 모르고 밑줄을 안 쳤어. 그럼 틀린 거죠. 예. 자, 6번. 영업소의 한자를 바꾸는 과정이 나왔어요. 예. 자, 영업소별 영업소 소자에다가 더블 클릭하면 소하고 별자 사이에 더블 클릭해가지고 얘를 블럭을 잡으시면 영업소를 블럭 잡으시면 되고, 블럭을 안 잡으셔도 상관없는데 블럭 잡으시고 한자키 누르시면 되죠. 이때 병행표기입니까? 개별표기입니까? 밑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병행표기예요. 우리말과 한자를 병행표기하는 거고, 두 번째 있는 거는 한자로만 표기하는 거죠. 단독표기죠. 단독표기에서 변환한다 이거죠. 해보셨습니까? 예.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볼 텐데요. 오늘까지 배우신 거는 공방에 가서 복습을 하셔도 되고, 책에 있는 내용을 눈으로 먼저 쭉 읽어보시고 나서, 예, 챕터별로 읽어보시고 실습하시고, 읽어보시고 실습하시고. 가장 좋은 거는 설명을 안 보고 직접 해보는 게 좋은데, 아직은 초기니까 설명을 한번 보세요. 눈으로. 그러면 맞다 이렇게 하는 거 배웠지 기억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서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막혀? 그러면 해설을 한번 더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